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맞붙는 사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KBS, MBC, EBS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그 구조를 바꾸겠다. 지금까지는 뭐 이사회에서 한 명만 더 많아도 사장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여당, 권력을 가진 여당이 일방적으로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사장을 뽑을 수 없도록 하자는 법안을 민주당이 내놓았어요. 그리고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시켰고 오늘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자, 오늘 통과 이전에 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미래를 결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 조정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 조정을 하려면 어떤 법을 제정을 하겠다는 거죠? 자, 박성중. 자, 발언 주세요. 충분히 듣고 결정하세요. 충분히 듣고. 권성동 의원. 정청래. 똑바로 하세요. 참나 어이가 없네. 아이고 무슨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는 똑바로 알아가세요. 발언하세요. 결국은 이게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입니다. 영원히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언권 얻지 않고 얘기하지 마세요. 권성동 의원, 의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도 시킬 수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부터 발의되었고 논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안 이수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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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 끝에 오늘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장면도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반대 토론 하실 분. 반대 토론 하시겠습니까? 반대 토론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 제가 묻고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토론 하시겠냐고. 그래서 잠자코 계세요 좀. 자, 권성동 의원 반대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발언할 때는 좀 경청해 주세요. 권성동 의원 발언하려고 하잖아요. 좀 허은하 의원 경청해 주세요. 자당끼리 왜 이래요?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개판이라니. 개판이죠.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개판을 해요? 정청래 위원장이. 편파가 아닙니까 이게? 윤대현 의원. 정말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이 집권한 5년 내내 방송법 개정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주장은 충분히 하시되 반말투라든가 개판이라든가 이런 듣기 좀 볼상사나운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 재량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나 토론 종결에 대해서도 표결하겠습니다. 자,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러니까 문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일건 등 6건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고요.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뭐 이런 내용이네요. 현재는 9명이나 11명으로 되어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그 이름을 이사회가 아닌 운영위원회로 하자. 그리고 21명의 추천은 국회와 방송단체, 시청자, 기구, 언론학회 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방송단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사장을 영원히 선임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장해찬 이사장 어떻습니까? 저는 이 방송법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 TV 방송에 데뷔하면서 거의 처음 다뤘던 주제가 바로 이 방송법이기 몇 년 때문입니다. 2016년, 17년 때 일이죠. 그때 민주당이 사실은 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때죠. 네, 처음에 이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던 게 2016년입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였고 민주당은 야당이었죠.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 당시의 방송법이 참 좋은 법안이에요. 이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와 비슷한데 지금은 여당이 가져가는 목의 숫자가 좀 많거든요. 공영방송 이사 중에서.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여당 이사들끼리만 오케이 하면 사장 선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2016년에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 지금 예를 들면 7명 대 4명 또는 6명 대 3명 정도로 여야가 추천한 이사들이 선임되는데 이걸 숫자를 조금 늘려서 한 7대 6 정도로 맞추자. 7대 5 정도로 맞추자. 그리고 사장을 임명할 때 과반 동의를 받게 하자. 이러면 야당 추천한 이사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여당 추천한 사장에게 동의를 해줘야만 사장이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당 이사들끼리만으로는 사장이 임명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야당이 추천한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중립적인 인물을 사장 후보로 골라야 한다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100%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 사장 임명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대신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일 때 완전히 우리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사람 나올 때까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16년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인데 2017년에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17년 8월에 대통령과 수석 보좌관들이 함께하는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공개 발언을 남깁니다. 방송법 개정안 시기상조니까 당장 논의할 때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2016년에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쏙 들어가 버려요. 네. 야당일 때 하자고 했다가 여당일 때 입 닦은 사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내내 여당이었고 다수당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건 적이 있었던가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공영방송 사장 마음대로 임명해서 그 결과 서초동 집회 딱 보면 100만이라는 분이 지금 MBC 사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야당이 되니까 예. 2016년 법안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아예 약간 언론 노조 성향의 시민단체나 직능단체들이 이사를 다수 추천해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새로운 법안을 만든 거죠. 적어도 이게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려면요. 2016년 때 민주당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 정도는 들고 나와야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포기하더라도 이걸 타협할 생각이라도 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5년 동안 입 싹 닫고 있다가 들고 나오는 건 역사를 아는 저로서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 장해찬 이사장이 이렇게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우리 김상현 전 특보는 또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기본적인 논리는 저는 뭐 동의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여일 때 야일 때와 똑같았다는 거죠. 민주당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어느 당이든 그래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그렇죠. 말이. 예. 예. 그래서 지금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유리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하겠다.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또 여야가 바뀌면 또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장해찬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죠. 전체적인 법의 구조나 취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번에 나온 게. 그렇지만 현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현 상황에선 이 법대로 가면은 일단 시작을 민주당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두려움이 국민의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부칙에다가 둬서라도 그럼 현 상황의 어떤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도 넣어놓고 그것이 해소됐을 때 이런 방안으로 가자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그 진정성이 저는 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네. 방송에, 공영방송에. 그러면 지금 조금이라도 중립성이 훼손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귀를 열고 듣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렇게 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자라고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이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법사위가 남아있고 본회의가 남아있어요. 물론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통과가 될 텐데 정부의 법률안 공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걸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강행 통과하기가 국민 여론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네. 봅니다만 만약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방송을 만들자,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만들자는 거 여당이든 야당이든 늘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일 때는 이런 법안 막 발의했던 정당들이 여당 되면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현상 유지가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국 사장 임명하기 가장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고 국민의힘 정치인이지만 현상 유지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2016년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 방송법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여당 추천 이사들만이 아니라 야당 추천 이사 일부도 동의할 때 사장이 선임한 구조를 만들게 되면 여당은 조금 불편해지고 대신 야당은 그래도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의 정신과 원칙으로 민주당이 이성을 찾고 돌아와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국회의 어떤 이사 추천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직능단체나 시민단체로 이게 대폭 이양되는 법안이 아니라 국회가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들을 추천하고 그 이사들끼리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야만 이게 토론이 가능한 사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저도 그때도 이미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6년 말에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방송법 개정안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이 조기에 실시가 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다음에 대략 5년 전 이맘때쯤 딱 이맘때입니다. KBS와 MBC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KBS와 MBC 사장이 임기를 중도 남겨놓고 중도에 퇴진을 하게 되죠. 또 KBS와 MBC가 파업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그 이전 국민의힘의 전신정당 박근혜 정부에 유리하게 돼 있었던 인적 구조가 어쨌든 당시에 야당이 추천했던 즉 국민의힘이 전신정당이 추천했던 이사가 퇴진을 하겠다,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 이사를 민주당에서 추천을 해서 그 자리를 대신 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KBS와 MBC 사장을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거 사실 조금 몇 년 지났다고 해서 기억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민주당 정부가 본인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본인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앉힌 거는 분명해요. 그건 분명 인정하시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방송법 개정안 장해찬 이사장이 설명한 그 내용대로 밀어붙이다가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면서 5년 임기를 다 채워서 그 사장 임기 아마 한 명 바뀌고 또 똑같이 민주당이 선호하는 사장을 또 앉히고 그렇게 KBS 사장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KBS 사장은. 이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은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KBS와 MBC 사장 뭐 바꾸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김상현 전 특보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5년 전, 6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이야기를 저희가 찾아봤어요. 당시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였는지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어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조속히 공정방송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걸 염원이나 또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나 다 부합한 것이다. 특별 다수제 3분의 2의 이사 동의로 사장을 추천함으로써 편향되고 그리고 줄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이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해야 권력의 방송 장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사동수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 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6년 전에 이렇게 민주당이 큰 소리로 방송법 개정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 국민들 보기에 모르겠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한테 면목 없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못한 거는 사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는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만 보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때 왜 그랬냐면 이명박 정부 때 MBC 사장, 공영방송 사장들 이렇게 낙하산으로 이렇게 꽂고 굉장히 그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해서 기존에 일 잘하는 기자들을 탄압을 했거든요.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저 상대 정적을 무력화하거나 꺾을 수 있다면 된다.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링컨의 말이 진짜 떠올라요. 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제대로 된 정치죠. 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때로 좀 다시 돌아가서 좀 본인들이 정치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만 국민을 보고 정치하면요. 합의가 왜 안 됩니까? 중립적인 공영방송 만들 수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말이죠. 지금 사실 여당이 말하는 국민과 야당이 말하는 국민이 도대체 똑같은 국민인지 아니면 그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만 이야기하는 건지 사실은 그 부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또 지금의 여당도 이 방송법 개정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갑자기 방송법 개정안을 상당히 빠르게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거기에 반대한다. 왜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느냐. 이렇게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방안을 민주당에게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불명확한데요. 지난 4월 인수위 과정 때 박성중 의원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겠습니다. 현 정권의 방송 장악과 과장, 왜곡 보도 등으로 인해서 공영방송 지배 개선, 구조 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방이 간사로도 있고 지금 현재 언론 미디어 특위 여야 간사로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장, 또 여러 노조라든지 방송 관계자들의 주장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미디어 혁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 장해찬 이사장에게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당이 4월에 저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금은 12월이란 말이죠. 민주당은 이렇게 밀어붙이고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는 거 국민의힘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미 한 일주일, 2주일 됐고. 그러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이런 겁니다라고는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대안을 만드는 속도가 조금 늦었다라는 비판은 또 겸허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글로벌 경제 위기나 여러 가지 이 대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집권 여당의 우선순위가 뭐 환율 방어라든가 금리 인상 등등 이런 민생과 관련된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는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설마 이 와중에 방송법을 이렇게 논의 없이 수기 없이 안건 조정위를 또다시 무소
무소속으로 무력화시켜가면서 밀어붙일까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박성준 의원이 인수위 간사회 때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나름의 어떤 대안은 국민의힘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야당으로서 공정한 공영방송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고 그때 통과는 안 됐지만 발의되었던 법안들 목록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준 의원이 장해찬 이사장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야당일 때 그걸 발의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원안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민주당 발의했던 법안이거든요. 거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이 필요했는데 지금 저희가 화물연대 신경 쓰고 글로벌 경기 신경 쓰는 동안 이 정청래 위원장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박성재 사장 같은 사람 평생 MBC 사장 만들어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날치기를 할 줄은 미처 몰랐던 거죠. 근데 저 좀 반론이 있어요. 예. 국회를 뭐 좀 보시면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예요. 상임위마다 중요한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서 뭐 소홀히 했다? 저는 그 말씀은 좀 도저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또 상임위 중심주의이긴 한데 또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하잖아요. 야, 그 법안은 속도를 냅시다. 그 법안은 좀 이번에는 하지 마시죠. 이러면 또 거기에 따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아마 한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도로 통과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만약에 본회의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 제적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해야 이 법안이 확정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3분의 2,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또 쉽지 않은 현실적인 지배구조는 그렇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에서는 명분이 참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어떠한 명분을 과연 국민들에게 내세우고 설득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민주당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확실한 대안을 갖고 왜 이 법안이 문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은 이것인지 집권 여당답게 그런 설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물론 여당과 정부는 어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자리다. 아마 이렇게 반발하면서 불참한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 희생되신 분들의 가족이 어제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과 만났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됐던 오전 11시.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9일)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없었어요. 무정부 상태였고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아령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건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 예, 저희가 이상민 장관 파면을 하는 게 이게 정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고 관련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제발 방지 대책이 나와서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국민 여러분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자,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여서 정쟁과 무관하게 만났어야 하는데 여당이 불참한 것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해찬 이사장, 김상일 전 특보 저 유족분들의 호소와 절규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또 유족분들 어쨌든 전부는 아니더라도 유족분들이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또 들어야 될 목소리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물론 의사 일정이나 이 회의 진행 일정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래도 유가족분들이 국회에 오셨으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가서 목소리 들어주는 것 필요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호 위원장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걸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정신을 기초해서 국정조사를 잘 치르고 그 국정조사에서 보다 명백한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상규명이나 책임 소재 등이 발견되고 나면 이 국가나 국정 운영의 어떤 시스템과 원칙 아래에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유가족분들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국정조사가 일단은 여야 합의한 대로 이상민 장관까지 불러서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상일 전 특보도 유족분들의 호소와 절규 들으셨는데 말이죠. 내 가족, 내 자식이 저렇게 희생이 되면은요, 그 가족은요, 특히 부모는요, 뭐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책감에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하는 건지 듣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여야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네. 유가족과 국민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문제는 풀립니다. 네, 여당 의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사 희생자들의 가족분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 장해찬 이사장의 그 이야기 또 여당에서도 또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와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월드컵 포르투갈과의 최종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표팀의 훈련 상황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